자, 세 번째 바티칸 미술관입니다. 자, 이 바티칸 미술관은 미술관의 느낌도 있지만 뭔가 인류 문화재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 안에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미술관이죠. 1505년도에 창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역대 교황들의 미술품 소장 컬렉션이기도 하면서 성당 재단아들 작품이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 미술의 묘미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죠. 2만여 점을 공개하는데요. 7만여 점을 수장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 기준 세계 방문객 수 4위를 기록한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에 가면 이 계단이 좀 유명하거든요. 나선형 계단인데 주세페 모모라는 작가가 제작한 계단도 유명하지만 그 원작은 그 라파엘로의 그 친한 친구이기도 하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건축가 브라만테의 나선형 계단이 정말 유명합니다. 나선형 계단을 이제 구경을 하는 묘미가 있고 벨베레데의 아폴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티칸, 로마 여행 가면 이 작품은 필수죠. 아담의 창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 중에 한 주제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 주제 중에 이 작품이 거의 시그니처죠. 그래서 이 작품을 꼭 봐야 되고, 이 사진이 시스티나 성당의 내부의 모습이거든요. 이 전체의 모습은 이 천장을 바라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명작들이 또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변모란 작품. 요한과 베드로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신의 모습으로 변모한 그 장면을 그린 명작이죠. 자, 그리고 라오코네 군상.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때 작품으로 보통 보고 있지만 이런 설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전과가 있잖아요. 문화재 위조범이었어요. 사실 라오코니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좀 그럴만도 한 게 포즈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액티브한 포즈가 없거든요. 잘. 근데 거의 바로크에 가까운 포즈란 말이에요. 역동적인 포즈하면 또 미켈란젤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유물이라고 또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라오코네 군상이고, 라파엘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도 정말 유명하죠. 그 대표작이 바티칸 미술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라바조의 명작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매장이 있고 테네브리즘을 아주 효과적으로 구사한 카라바조의 명작이고요. 그 아까 시스티나 성당의 제다나 벽화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이죠. 자, 그리고 다빈치 작품은 하나하나가 보물이잖아요. 그 중에 오래돼서 변색이 너무 심하게 된 광야의 성제롬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제다나 중에 한 점인 성모 대관식이라는 작품도 되게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딘 경당에 제다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죠. 자, 네 번째 미술관입니다. 내셔널 갤러리예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영국 주정부의 수집품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2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300여 점 이상 작품을 소장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미술관도 정말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관입니다. 처음에 작품을 수집할 때는요, 그렇게 많게 시작한 거 아니래요. 명작들을 하나하나 이제 모으다가 결정적으로 사온 대표작 중에 하나가 정말 유명한 작품 정말 많습니다. 얀바네이크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죠. 디테일한 묘사로 유명한 작가이죠. 그리고 영국에서 활동을 한 독일 출신의 화가죠. 한스 홀바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독일의 화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 대사들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이 작품도 있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시리즈가 되게 유명하죠. 그 중에 한 점입니다. 해바라기는 하나하나가 그 소장 가치가 있는 아주 명작이죠. 앙리 루소, 독학 화가, 취미 화가로도 유명하죠. 프랑스의 탈인상주의 화가로 보통 분류를 할 수 있죠. 이 화가의 열대 폭풍 속의 호랑이라는 작품인데, 이 화가가 밀림을 많이 그렸으나 실제 밀림을 다녀온 적은 없었습니다. 좀 구라를 쳤대요. 밀림에 갔다 와서 내가 이제 보고 그린 거라고. 고갱의 성향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로크비 비너스로 많이 불리는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벨라스케스, 스페인을 대표하는 바로크 거장의 작품이죠. 이 작품이 스페인에서는 최초의 누드화로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은
아주 보수적인 카톨릭 국가였거든요. 다른 나라 누드화를 그렸더라도 스페인의 화가들은 그리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이탈리아 출장 갔을 때의 작품인데, 근데 이 모델이 벨라스케스가 어린 여인 모델과 이렇게 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거든요.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는데 그 모델을 모티브로 그렸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얀바네이크의 자화상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 남자의 초상, 얀바네이크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도 이 미술관에 있죠. 명작들만 있네요, 정말로. 풍경화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국 화가가 아마도 이 두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윌리엄 터너의 작품인데, 윌리엄 터너 하면 영국의 낭만주의 풍경화의 거장이고, 이후에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들의 탄생에 영향을 줬다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저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이 이제는 증기선이 등장하면서 이 옛날 전함이 쓸쓸하게 이제 역사적인 무대에서 내려오는 짠한 그런 느낌을 잘 포착한 작품이고, 동시대의 영국 풍경화의 거장이지만 성향은 정반대인 유명한 화가 존 컨스터블이라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화가를 많이 비교를 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윌리엄 터너가 빛 자체의 시각적인 효과에 집중을 했다면 이 존 컨스터블은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윌리엄 터너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많이 생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존 컨스터블의 그림을 보면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되게 많죠. 건조 마차라는 작품이 대표작입니다. 자, 이 작품을 들라크루아가 보고 자신의 작품 색채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티치아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신화 이야기 소개할 때 이 작품이 있었죠. 바쿠스가 아리아드네를 짐승으로부터 구해준 장면이기도 하면서 위에 별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왕관 자리로 이제 변하는 그걸 암시하는 작품이죠. 자, 그리고 베르메르 작품은 하나하나가 되게 가치 있게 평가를 받는데, 버지널에 앉아있는 여인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세잔의 목욕한 여인들이 되게 유명해요. 몇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점, 이 작품이 이 미술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꿀의 성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유명한데, 한 점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한 점이 이 내셔널 갤러리에 한 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포즈와 색감이 다르거든요.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 유명하고, 보통은 이 작품이 이집트를 피신 가는 그 과정의 성모자를 그린 걸로 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엘 천사로 보통은 보죠. 보티첼리의 그래서 신화 중에 이제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비너스와 마르스.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작품인데, 비너스가 좀 바람둥이로 좀 유명하죠. 불카누스 남편이 일한 틈을 노리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고, 카라바조의 명작도 많네요. 엠마오에서의 만찬입니다. 이 비슷한 포즈를 좀 따라한 그림이 많아요. 자, 그 다음 미술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마드리드의 간판 보물이에요. 1819년도에 페르난도 왕 때 개관을 했고, 미술관은 역대 스페인 왕가가 수집한 컬렉션인데 주로 15세기 이후에 합스부르크 왕가 때부터 수집한 그 컬렉션입니다. 19세기부터 국가의 소유가 됐거든요. 공개되는 건 한 3천여 점인가 그래요. 정말 무서운 그림이죠.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아마도 그 스페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고야의 대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히에로니모스 보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 쾌락의 정원.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그림 앞에는 사람이 항상 북미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그리고 듀러의 작품 중에 자화상 한 점이 이 미술관에 있습니다. 듀러의 자화상 약 3, 4점이 있는데 다 유명해요. 그 중에 잘생긴 듀러의 작품이 하나 있죠. 엘그레코의 명작이 가장 많은 미술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테고지라는 작품인데, 카라바조의 작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딱 들려는 그 장면을 포착한 그림이죠. 옷을 입은 마야, 벗은 마야 시리즈가 있습니다. 고야의 또 다른 대표작이죠. 아마도 히트작으로 따지면 고야가 작품 수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화가를 빼면 좀 섭섭하죠. 엘그레코 이전에는 이 화가를 더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바로크 시대 때 벨라스케스와 더불어서 아주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있었던 무리유라는 성모 마리아를 아주 우아하게 잘 그리는 화가의 무염 시테라는 작품도 유명합니다.
이 프라도 미술관 하면 이 그림을 보러 온 거죠. 바로 벨라스케스의 인생 작품 시녀들이라는 명작입니다. 마치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마치 3D 입체 영상을 본 듯한 현실감 있는 작품이고, 거의 사이즈가 실물 사이즈예요. 대형 사이즈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벨라스케스, 그리고 왕궁의 일상을 포착한 건데, 신하들과 마르가리타 공주, 거울이 비치는 펠리페 4세 국왕 부부가 있어서 도대체 누가 주인공인가를 계속 되묻게 만드는 미스테리한 작품이죠. 전 세계에서 루벤스의 명작이 가장 많은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티치아노 작품도 제일 많네요. 루벤스의 대표작 중에 하나 산미신입니다. 그 루벤스 특유의 포동포동한 육체를 아주 우아하게 표현한 작품이고, 풀랑드르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죠. 로히르 반데르 베이던의 십자가 내려지심이란 작품도 아마도 로히르 반데르 베이던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찢어진 그리스도의 성은의 자국과 못자국, 그 다음에 이 옷감 묘사, 정말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의 끝을 볼 수 있는 명작이죠.